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양주 지역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의 경우 주민은 계속 늘고 있지만 버스 부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은 경술련의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이날 경민고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소각장 이전 증설과 관련해 현대화 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허가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 레저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양주 지역은 교통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는 계속 세워지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버스 확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현재 3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교통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 중심에서 인근 전철역까지는 도보로 1시간. 결국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건데 서울 주요 도시로 가는 버스 노선은 단 4개입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평일 평균 20분, 주말 평균 30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통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차차 나아지겠지 하고 왔는데 2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봉은 거의 막 튀는 시간이에요. 올해 상반기 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민원은 240건. 양주가 도농 복합도시로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1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신도시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양주시는 올해 서울로 가는 3,100번 버스를 5대 증차하고 1,200번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행 버스 노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버스 총량제 때문입니다. 어떤 들어오는 노선을 죽이고 어떤 노선을 들어오면 인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총량 개념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협의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고 올해 초 경기도가 노선 입찰제를 시행해 양주시에서 신청한 덕정상복행 1,200번 노선을 선정했지만 서울시가 거절해 양주시에 재요청 후 협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버스 업체의 기사 고용이 과제로 남아 서울행 버스 노선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철 7호선이 들어오는 2024년까지 옥정 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8월 29일은 경술련의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경술국치일입니다. 경술국치일을 맞아 의정부 경민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태극기 조기 개양을 시작으로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만든 피켓과 전단지도 준비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사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리고 또 광복절에 태극기 배부 행사를 했어요. 그걸 하고 경술국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 경술국치를 더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알리고 더 기억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경민고등학교에서는 매년 경술국치일이면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올해로 벌써 4년째입니다. 최소한 참여한 학생들이라도 오늘이 8월 29일이 경술국치이다. 경술국치가 어떤 날이다라는 걸 기억하지 않을까 평생.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고.
경민고 학생들은 우리 주권을 빼앗긴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직접 의견을 내고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경술국치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가슴 아픈 내용을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경술국치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고 광복절만큼 많이 사람들이 알아서 조기도 달고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광복절은 잘 기억하지만 경술국치는 모르는 경향이 많아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의 잘못은 100년 전 잘못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한 지 올해로 109주년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만큼이나 잊지 말아야 할 날 8월 29일 경술국치일 내 집 앞 조기 개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를 소각장 이전 증설 최적 후보지로 재검증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은 실제 장암동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농도와 계획부지 인근의 기상, 대기오염 측정소 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우려하는 인체와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 이전 반대 의정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허가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 레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 지역에서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6곳을 수사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휘발유를 지정 수량을 초과해 무허가로 취급하거나 바지선 위에 무분별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위험물질을 200리터 이상 저장할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 일문일답에서는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광성 사업은 지양하고 공식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악화되고 있다며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 방문, 이거는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 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신중하고 길게 멀리 보고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 교류 사업들을 끊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기분은 좋겠지만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관광성 외유성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겠고 공식 성격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 목적과 내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를 복지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생협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 문제를 빨리 검토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3터가 있고 1터와 3터가 일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 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경도의회는 2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 분도 문제를 논의할 때 북부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이뤄진다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나 다른 선언적 의미보다는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은 400원, 순환버스는 60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놓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견 청취나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당초 안보다 인상액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 이후 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 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북부경찰청 등 8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입니다. 경기 지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이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8일 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도내 공공 민간 체육시설 16,000여 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한 결과 도는 전년도 71.5% 대비 25.5% 높아진 97%의 점검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제8기계화 보병사단이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중에는 3번과 37번 국도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일부 구간에서 검문 검색을 위한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군 병력과 작전 차량, 궤도 차량 등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발사단은 훈련 기간 중 도로 일부 구간에서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앱니다. 10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무게가 30kg이 넘어 환경미화원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 폐지에 앞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봉투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를 없애는 대신 75리터 봉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정부 관내에서 100리터 대신 75리터 종량제 규격 봉투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한 차례 내린 비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며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가셔도 좋을 만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28도에서 29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선선해져 냉방은 낮 한때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떨어졌지만 아직 강한 햇볕은 남아있는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